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더욱 공수처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주말입니다. 법조팀의 박병형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박병형 기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6일까지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은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의 시간이 더 남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시간대와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1차와 2차 저지선까지는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론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저 3차 저지선이었는데 이때 200여 명 가량의 경호처 직원 등이 가로막아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 출동 인원을 합하면 100여 명이었습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가 공수처 기사에서 전달드렸듯이 2차 시도 땐 경력을 더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할지, 또 경찰 내에서는 어느 부대 인원을 더 투입할지를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노출이 됐잖아요. 예, 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모두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걷기보다 차로 관저 앞까지 이동을 했다면 군과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더 뚫을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보통 수사기관에선 피의자 체포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차량을 최대한 피의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바로 차에 태워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집행 시도를 하겠죠? 예, 체포영장의 다음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더 시도를 할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의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인 윤곽급 변호사의 향후 대응 방안을 물어봤는데 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면 당당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윤 변호사가 말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까지는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관저 앞 집회에서 나와서 법보다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에 그들의 전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번에는 노골적인 지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원한다며 180일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지지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극단적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법보다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사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는 건 대통령 본인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각 기관의 수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여론전을 펴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의 성향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 한다는 비판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형 기자였습니다. 결국 5시간 반 동안 대치했지만 공수처는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안일하게 대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집행에 나설 때 경호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반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모든 관심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였습니다.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발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집행은 허술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원이 군과 경호처에 가로막혀 3시간 반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이를 돌파할 전략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결단도 부족했습니다. 현장 인원 역시 공수처 측은 100여 명이었지만 경호처는 약 200명으로 2배에 달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한 물리력 행사를 아예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선 경찰도 동행했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에 경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승리했다며 환호했습니다.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경호처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더 강하게 막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월요일까지 계속 관저 앞에 모이자며 트랙터를 몰고 와서 길을 아예 막아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